안녕하세요. 저는 긴 싸움 끝에 이혼을 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갓 40 넘긴 이혼녀예요. 저 스스로 이혼녀라고 하니 왠지 어감이 이상하네요. 이혼녀라는 단어가 맞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어의 어감이 불편하긴 하네요. 우연찮게 친구가 즐겨 듣는다는 이곳을 알게 됐고, 저와 비슷한 사람들의 사연을 듣다 보면 지루할 틈이 없이 시간이 금세 지나간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처음엔 한두 번 듣던 것이 이제는 시간 날 때 먼저 찾게 되는 곳이 됐죠. 그러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도 하고 욕을 하면서 제 이야기도 한번 보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다른 누군가에게 알린다는 것이 낯설기도 하고, 제 사연을 들은 사람들이 행여나 저를 알아보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며칠을 머뭇거리다가 익명이라는 것 때문에 용기를 내게 됐죠. 제가 남편과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제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기에 집안 도움 없이 그동안 직장 생활하며 모아놨던 돈과 대출을 받아 결혼을 시작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꼼꼼했었고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던 저는 결혼 전부터 가계부를 사용하고 있었고, 결혼을 해서도 수입 지출을 미리 계산해 예산대로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죠. 없던 빚이 생기자 마음에 불안감이 생겼던 저는 최대한 빨리 빚을 갚아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달 들어오는 급여 외에 보너스로 들어오는 것들은 모조리 빚을 갚는 데 사용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는 생각이 달랐죠. 빚은 빚대로 갚아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들어오는 돈만 생각하고 나가는 돈은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천하태평인 셈이죠. 남편의 말대로 산다면야 마음 편히 살 수는 있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빚을 청산하고 싶은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았기에 저희는 이 문제로 다툼이 잦았어요. 저는 늘 남편만 보면 속이 터졌어요. 게다가 중간중간 시댁에서 돈이 필요하다며 손을 벌리는 통에 제 예산대로 흘러간 적이 별로 없었죠. 계획대로 살아왔던 저인데 자꾸 다른 사람들로 인한 변수가 생기자 입에는 돈이라는 단어가 붙어 다녔어요.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제가 이렇게 변하게 만든 것은 누구인지 정작 본인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저에게만 너무 돈돈거리지 말라며 아주 인색한 짠순이 취급을 했죠. 이게 저 혼자 좋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루하루 저의 속은 뭉그러졌고, 그것은 카드 대금을 보고 난 후 폭발하게 됐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가니 카드 명세서들이 우편함에 있었어요. 제 것은 제가 잘 알기에 남편의 것을 먼저 뜯어봤죠. 저는 카드 대금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무슨 돈을 이렇게나 많이 썼나 싶었죠. 세부 내역을 하나하나 읽어보는데 기가 찼어요. 매일같이 커피를 마시고 식당에 가고 주말에는 골프에다가 골프 용품까지,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그때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왔죠.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집에 들어오자마자 또 돈 타령이야? 내가 안 그러게 생겼어? 용돈은 용돈대로 받아가면서 카드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쓰는 거야? 사회생활하면 그 정도는 쓰는 거지. 누구는 사회생활 안 하고 사니? 남자랑 여자랑 같아? 뭐가 다른데? 누구는 돈 쓸 줄 몰라서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줄 알아? 누가 그렇게 살래? 그렇게 살라고 등 떠미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래? 본인이 좋아서 그렇게 살면서 왜 자꾸 나를 달달 볶고 그래? 뭐? 우리 집 형편이 이렇게까지 아껴가며 살아야 되는 형편도 아니잖아. 스트레스는 풀면서 살자. 빚은 어쩌고? 천천히 갚으면 되지. 찝찝하지 않아? 평생 들고 간다고 생각해. 뭘 그리 빨리 갚겠다고 난린지. 내 속만 타들어가지. 우리만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 근데 아니잖아. 하루가 멀다 하고 돈 타령하는 집이 누군데 그래? 지금 우리 집 얘기하는 거야? 그거 꼴랑 얼마나 된다고 유세냐? 꼴랑? 지금껏 들인 게 얼만 줄은 알고 하는 소리야? 다 필요 없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용돈을 받아가고 카드를 쓰지 말던지 용돈 없이 카드만 쓰던지. 지금 당신처럼 용돈은 용돈대로 받아가고 카드는 카드대로 쓰면 용돈을 왜 받아가는 건데? 아유, 치사하다 치사해. 저와 언성을 높이던 남편은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짜증이 치밀어 올랐죠. 누군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아는 건지 상황은 달라졌는데 본인 생활은 그대로, 아니 씀씀이가 더 커지면 어쩌자는 것인지. 정말 남편의 저런 행동에 속이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는 것이 화병이 생길 것 같았어요. 저와 다투고 난 후 남편은 며칠은 조용한 것 같더니 재벌은 남 못 준다고 또다시 부어라 마셔라 자신의 취미 생활을 즐겼죠. 매일같이 도돌이표가 되는 상황에 저 역시 지쳤고 저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과 똑같이 생활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쓰는 만큼 저도 쓰기로 마음먹었죠. 첫 번째로 그동안 나가지 못했던 친구들과의 모임에 오랜만에 나가게 됐어요. 아직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기에 같이 있으면 저 역시 결혼을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저 모두들 아가씨 같았죠. 결혼하고 처음이지? 그동안 왜 이렇게 안 나왔어? 미안, 살다 보니 그렇게 됐네. 이제부터라도 나와. 그래야 집안 스트레스도 풀리지, 안 그래? 맞아. 그동안 왜 집에만 얽매여 살았는지 모르겠다. 자, 한잔하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수다를 떨며 웃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우리 2차 갈까? 2차? 넌 안 되겠지? 아니, 괜찮아. 정말 괜찮아? 유부녀가 늦게까지 있어도 괜찮겠어? 유부녀가 뭐 별거냐? 2차는 어디로 갈까? 오랜만에 노래방 어때? 좋아. 호프집에서 나온 저희는 근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고 금방 만난 것처럼 또다시 신나게 놀았어요. 술에 취한 상태라 분위기는 점점 흥이 올랐죠. 친구 하나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양손에 맥주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웃기던지 너무 웃어서 숨 넘어가는 것 같았죠. 한참을 놀다 보니 자정이 넘어갔고 친구 하나가 제 휴대폰이 계속 울린다며 제게 폰을 건네줬어요. 남편이었어요. 저는 받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죠. 그래서 받은 휴대폰을 도로 가방 안에다가 넣어버리고는 맥주를 마셨어요. 누군데? 전화 안 받아도 돼? 괜찮아, 남편이야. 걱정하겠다. 전화는 받아보지 그래? 친구의 말에 저는 울려대는 핸드폰을 들고는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건물 밖은 벌써 어둠이 깔렸고 조용했죠. 저는 핸드폰을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디야? 오늘 친구들 만난다고 했잖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리고 전화는 왜 안 받아? 논다고 그랬으면 그런 줄 알고 있으면 되지. 언제부터 나를 걱정했다고. 빨리 들어와. 나 알아서 갈 테니까 신경 꺼. 저는 핸드폰을 닫고서는 다시 노래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뒤로도 1시간 정도 더 즐기던 저는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죠. 남편은 제가 들어오지 않아서인지 아직 잠자리에 들지 않았어요.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먼저 자라고 말했잖아.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난리야? 왜? 당신도 이렇게 살잖아. 당신 말이 맞았어.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겠더라고. 그냥 하루살이 마냥 그때그때 닥치는 대로 사는 게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안 그래? 나도 그냥 당신처럼 살기로 했어. 뭐? 저의 말에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쳐다봤고 그 뒤로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술을 많이 마셨더니 제 주량보다 더 마시게 됐고 집에 도착하자 긴장이 풀려서인지 그대로 뻗어버린 거죠. 다음 날 깨질 듯한 두통 때문에 잠에서 깰 수 있었어요. 아, 머리야. 주방으로 간 저는 물을 벌컥 마셨죠. 속이 쓰린 건 둘째치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고개를 제대로 들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 있던 남편이 다가왔어요. 잘하는 짓이다. 어제 나 어떻게 왔어? 기억 안 나? 글쎄, 당신이랑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나처럼 살겠다고 하던데.
그래? 이거나 먹어. 남편은 숙취에 좋은 약을 건네줬고 저는 그 약을 먹고는 또다시 침대로 갔어요. 뒤척일 때마다 머리가 너무 아팠지만 최대한 잠을 많이 자려고 했죠. 제 숙취는 늦은 밤이 돼서야 없어졌고 살만해졌는지 밥도 먹을 수 있었어요.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할 만큼 너무나 괴로웠죠. 다음 날 저는 출근을 했다가 직장 동료가 테니스를 배운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저도 취미생활로 무엇을 할지 고민이었던 터라 직장 동료가 다니고 있는 곳에 가서 덜컥 등록을 하게 됐죠. 몇 개월 등록하면 할인을 해준다는 말에 솔깃해져 적성에 맞는지도 모르고 시작하게 됐어요. 운동복조차도 없었던 저는 운동복도 사고 운동화도 사고 예전 같았으면 딱 필요한 것만 먼저 구매했을 텐데 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장 동료와 같이 이것저것 테니스 용품들을 구경하고 사게 됐어요. 이렇게 충동 구매하는 건 제 적성에 맞지 않았지만 저는 지금 남편처럼 산다고 다짐을 한 상태였기에 어설프게나마 하고 있는 것이죠. 테니스 용품을 사고 난 후 저는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그동안은 아까워서 잘 들리지 않았었는데 매일 가는 남편이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저 역시 카페에 들어와 앉게 됐죠. 오늘 나 때문에 힘들었지? 아니요, 쇼핑하는 건 안 사도 재밌죠. 이건 내가 낼게. 잘 마실게요. 근데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내가? 원래 필요한 물건만 사는 편이지 않았어요? 그랬지. 근데 이렇게도 살아지네? 쓸 땐 써야죠. 열심히 일하는데 즐거움은 있어야죠. 일만 하면 무슨 재미예요. 그건 그렇지. 나도 그러고 싶은데 결혼을 하고 나니 쉽지가 않더라. 하기사. 제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가 몇몇 있긴 있어요. 특히나 외벌이는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그래, 생각대로 계획대로 사는 게 힘들더라. 될 수 있으면 결혼은 천천히 해.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아직까지는 제 인생 즐기고 싶어요. 직장 동료의 말에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저도 결혼이라는 건 천천히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퇴근을 하고 테니스를 배우러 다녔어요. 처음 하는 운동에다 저질 체력 때문에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있었죠. 온몸에 근육통이 생겨서 며칠을 고생했어요. 다행히 몸이 적응을 했는지 일주일이 넘어가니 아픈 것보다는 조금씩 재미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등록할 때만 해도 너무 감정적으로 등록한 건 아닌가,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들었었는데 지금은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회사에서 집에서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이 운동을 하면서 해소가 됐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생활을 갖고자 마음먹은 지도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처음에는 적응되지 않았던 이 생활도 조금은 익숙해지는 것 같았어요. 카드 명세서를 보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우편함에서 카드 명세서를 들고 집으로 올라온 저는 카드 대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턱대고 썼더니 평소 사용 금액보다 많이 나왔고 남편의 것을 보는 순간 턱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저야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워낙 소액을 사용했기에 큰 차이는 나지 않았지만 남편은 정말 답이 없었어요. 안 되겠다 싶었던 저는 남편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는 통장에 돈을 넣어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체가 됐다는 연락을 받은 남편은 제게 화를 냈죠. 카드값 안 나갔어? 통장에 돈이 없으면 안 나갔겠지. 그런 말이 어딨어. 확인도 안 해봤어? 안 해봤는데? 뭐? 당장 넣어놔. 내가 왜? 그럼 안 내겠다는 소리야? 당신이 썼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런 말이 어딨어. 당신 월급보다 더 많이 나온 카드값을 내가 어떻게 내야 하는데? 그럴 리가. 믿을 수 없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카드 명세서를 던졌어요. 남편은 카드 명세서를 보더니 얼굴이 어두워졌죠. 당신 가족 카드 그거 누가 쓰고 있는 거야? 연우. 아가씨? 그래, 뭐 돈 없다고 맨날 찡찡대길래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준 건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겼구나. 아, 얘는 도대체 어디에다 이렇게 쓰는 거야? 본인 치장하는 데 썼겠지. 그걸 몰라서 물어? 아가씨한테 받아서 내던지. 난 돈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아, 내가 돈이 어딨어. 당신이 다 관리하면서. 그래서 쓰는 사람 따로 있는데 나더러 해결하라고? 아, 내가 단단히 주의 줄 테니까 이번만 좀 해결해 주라. 싫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나도 이제 내 맘대로 살겠다고 말했잖아. 아, 끝까지 이럴 거야? 당신도 한번 당해봐야 돈 귀한 줄 알지. 아이, 진짜. 치사하게 이럴 거야? 누구한테 화내는 거야? 당신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이번만 해결해 주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좋아. 이제 시댁에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도와주지 마. 알았어. 그렇게 할게. 저는 남편에게 약속을 받아내고는 남편의 카드값을 갚아줬어요. 그리고는 가족 카드를 없애고 남편의 카드 한도도 최대한 낮춰버렸죠. 그렇게 되자 지금까지 남의 돈으로 흥청망청 쓰고 다니던 시댁에서 난리가 났어요. 한동안 제게 연락도 없던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죠. 저는 퇴근을 하고 시댁에 잠시 들렀어요. 제가 집에 들어서자 집안 공기가 무척 서늘했어요. 아가씨는 저를 매서운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더니 카드 한 장을 테이블 위로 던졌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카드 도로 들고 가요. 그거 저도 필요 없으니까 버리든 간직하든 아가씨가 알아서 해요. 뭐라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여기에 와서 앉아봐. 저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시는 소파로 가서 앉았어요. 아가씨도 덩달아 따라와서는 다리를 꼬고 앉으며 팔짱을 낀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네가 이 카드 없앴니? 네. 왜?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요. 그렇다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네 맘대로 없애? 비상시에만 쓰라고 줬다고 하던데 아가씨가 쓴 건 비상시가 아니던데요. 뭐? 백화점에 피부과에 그만큼 벌지도 못하면서 사치만 심해서는 아가씨는 정신 좀 차려야 해요. 저는 말을 하면서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아가씨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직까지 오빠 등에 빨대 꽂아서 기생충처럼 살아요? 기생충이라고요? 그럼 기생충이지 뭐예요? 아가씨 버는 만큼 쓰고 살아요. 뱁새가 황새처럼 살지 말고요. 엄마, 언니 말하는 것 좀 봐. 아가씨는 씩씩거리며 시어머니에게 찡찡거렸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를 버럭내며 고함을 질렀어요. 얘,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나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시애미 앞에서 이게 다 무슨 행동이니? 저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요. 못 참으면 니까지 껴 어쩔 건데. 앞으로 돈 문제로 연락하지 마세요. 아니 얘가 어디가? 이리로 와서 앉지 못해? 저는 제 할 말을 전하고는 시댁에서 나왔어요. 심장이 벌렁벌렁거렸지만 한 번은 치러야 하는 홍역이었기에 잘했다고 제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진정하려 했지만 쉽게 진정이 되지 않았죠. 집에 돌아온 저에게 남편은 꼭 그렇게 모진 말을 했어야 했냐며 저를 탓하면서도 크게 화를 내지는 못했어요. 본인이 저에게 한 말이 있으니까요. 그 이후로 저는 시댁과의 왕래가 줄어들게 됐어요. 저도 시댁에 연락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댁도 남편에게만 연락을 하며 지냈죠. 그렇게 지냈더니 시시때때 손을 벌리는 일도 줄어들었고 그동안의 남편은 정신을 차려 저와 뜻을 함께 했어요. 혼자 할 때보다 남편이 도와주니 대출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갚을 수가 있었어요. 결혼을 할 때 생긴 그 빚을 다 갚고 나니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설레었어요. 이제는 모을 일만 남았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부자가 되는 것 같이 행복했죠. 그동안 고생한 남편에게도 고마움을 전했어요. 몇 달이 지나고 별 걱정 없이 물 흐르듯 잘 지내고 있는데 남편이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불렀어요. 무슨 일이야? 연우 말이야. 아가씨가 왜? 그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서 다니고 있던 회사가 폐업이 됐대.
폐업? 그래.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주자고. 어떻게? 지금 그 집에 돈 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 엄마도 허리 아파서 지금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힘들고 연우조차 그리 됐으니 매달 생활비 드리는 것도 있고 아가씨는 다시 직장 알아보면 되는 거잖아. 직장 찾을 때까지만 우리가 좀 도와주자. 저는 시댁 일이라면 특히 아가씨의 일이라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손톱의 때만큼도 들지 않았지만 남편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아가씨가 다시 새 직장을 구할 때까지만 도와주기로 했고 생활비에 보태쓰라며 카드를 한 장 건넸어요. 아가씨는 고맙다는 말을 하며 얼른 지갑 안에 쏙 카드를 넣었죠. 시어머니 역시 돈이 뭐라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셨고 이 일을 계기로 또다시 왕래가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면 직장을 구할 줄 알았던 아가씨는 여전히 백수 생활을 했었고 천하태평이었어요. 조바심이 나는 건 저 하나뿐이었어요. 어찌 보면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고맙다고 말을 하던 시댁에서도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카드를 긁어댔어요. 시댁에 갈 때마다 바뀐 물건들을 보고 있으면 속에서 천불이 났죠.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고 돈 쓰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가씨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도 신발이며 옷이며 가방이며 시시때때로 샀어요. 양심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눈앞에 자꾸 그런 것들이 보이자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짜증밖에 나질 않았죠. 아가씨, 일자리는 알아보고 있어요? 네. 건성으로만 대답하지 말고요. 알아보고 있다고요. 언니가 말 안 해도 제일 답답한 건 저예요. 아가씨는 제가 물어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듯이 이야기했어요. 제 눈에는 전혀 아닌데 말이죠. 아가씨는 백수 생활을 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아예 구직을 할 생각이 없었고 남이 고생하며 번 돈으로 아무 걱정 없이 먹고 놀기만 했고 그러다 게임에 빠져 현질을 하다 빚을 지게 됐고 그 빚 또한 저희가 갚아줬어요. 예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으면 정신을 차려야 했는데 아가씨는 또다시 병이 도졌고 이제는 예전보다 그 병이 더 심각해졌어요. 처음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래도 그나마 미안한 눈치는 보였는데 이제는 이런 생활이 자신도 익숙해진 모양인지 양심의 가책이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자식 하나를 더 키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다른 사람이 못한다면 저라도 악역을 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안 되겠어. 아가씨한테 준 카드 없애야겠어. 또라니? 당신 지금 아가씨가 하는 짓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아껴 쓰라고 얘기할기에. 아니, 지금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더 저러는 것 같아. 쟤는 진짜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당신은 핏줄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넘어가고 도와주고 싶은 모양인데 나는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어. 지금까지 도와준 것만 해도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해. 조금만 더 이해해주면 안 될까? 아니, 여기서 더 하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저는 또다시 예전처럼 아가씨의 카드를 없애버렸고 예전처럼 또다시 관계가 틀어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가끔씩 왕래는 했었는데 지금은 아예 제가 손을 놔버렸죠. 며느리 노릇만 할 뿐 시댁 일에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사람이 몇 번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니 자연스레 그렇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는 사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매달 꾸준히 넣었던 적금들이 만기가 되어 저는 목돈을 만지게 됐어요. 결혼할 때부터 살고 있는 이 좁은 집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게 됐죠. 지금보다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갈 생각을 하니 그동안 고생했던 것이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제 자신에게 너무 뿌듯했어요. 남편에게 바로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퇴근을 하고 돌아오면 놀래켜줄 생각에 잠시 참았어요. 저녁이 되자 퇴근을 한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부침개와 맥주를 준비했어요. 씻고 나온 남편이 맥주를 시원하게 들이켰죠. 저는 주머니에 숨겨뒀던 통장을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다 뭐야? 봐봐. 남편은 통장을 펼쳐보고는 깜짝 놀라했어요. 이게 웬 돈이야? 결혼하고 지금까지 들었던 적금 탔어. 뭐? 이렇게나 많이? 그동안 당신도 고생했어. 우리 이제 여기보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서 아이도 낳자. 여기서는 아이 낳아 키우기 힘들잖아. 당신 정말 대단하다.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겠지? 그래. 너무 고마워.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통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희는 이사갈 집을 알아보러 다녔죠. 결혼을 할 때는 없는 살림에 둘이 잠만 자면 된다는 생각에 최대한 갖고 있는 돈에 맞춰 고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남양인지 상권이 어떤지 이것저것 저희의 뜻대로 볼 수 있었어요. 마음에 드는 곳을 고른 저희는 계약을 했고 이사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는 만큼 저는 가구며 가전이며 모든 것을 새 것으로 넣고 싶었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일을 하며 모은 것이었죠.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곳에서는 왠지 새로운 인생이 열릴 것 같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것 같았죠. 하지만 갑자기 신우가 결혼을 하겠다고 나서면서부터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갖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시댁에서는 신우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저희에게 손을 벌렸죠. 연우 결혼하는데 1억만 보태라. 네? 1억이요? 그 큰 돈이 어딨어요? 적금 탔다며? 며칠 전에 잔금 치르고 이제 없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있는 거 다 아는데. 그러지 말고 동생 좀 도와줘. 없으면 결혼을 하지 말던가 하고 싶으면 형편에 맞게 하는 게 맞죠. 또 시작이냐? 너는 돈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싸울 듯이 얘기하는구나. 제가 처음부터 이랬게요. 그동안 아가씨가 어떻게 했는지 어머니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못 해주겠다는 거냐? 네, 못 해드려요.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냐. 천하의 못된 것. 너무 돈돈거리지 마라. 없는 사람도 돌볼 줄 알아야지. 돈 나고 사람 낳냐? 시어머니는 괘씸하다는 듯 저를 쳐다보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제가 뭐 틀린 말을 했나요? 이거는 맡긴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와 아가씨, 남편까지 모두 다 저 때문에 아가씨가 결혼을 못하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했고 저를 아주 못살게 굴었죠. 두 사람은 계속해서 전화를 해댔고 엄한 소리를 해댔어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도 시댁 식구들에게 들들 볶였고 그것을 저에게 풀어댔어요. 좀 도와주면 안 돼?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빚내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돈 필요한 것에 먼저 쓰자는데 그것도 안 돼? 그 돈 어떻게 해서 모았는지 몰라서 그래? 그 돈 아가씨한테 들어가면 다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못 받을까봐 그게 겁나서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뭐 연우한테 차용증이라도 쓰라고 할까? 그래, 정 빌리고 싶다면 그렇게라도 하라고 그래. 정말 가족끼리 1억이야? 가족? 당신 가족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긴 하는 거야. 어쩜 자기들 생각밖에 안 해? 됐어. 차용증 받아올 테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그건 내가 할 소리야. 남편은 아가씨에게 매달 얼마씩 갚겠다는 차용증을 받아왔고 저는 그것과 더불어 남편에게 각서도 한 장 더 받아놨어요. 남편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며 말을 했지만 저는 아가씨의 차용증보다도 이 각서를 더 믿었죠. 그렇게 아가씨에게 결혼자금으로 1억이라는 돈을 빌려줬고 저희는 잔금을 치른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사를 하고 난 후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화장지를 사들고 구경을 하러 왔고 집안 곳곳을 둘러보면서 투덜거렸죠. 그렇게 돈 없다며 툴툴거리더니
뒷주머니는 따로 차고 있었다며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곤 안 입고 온 듯이 말을 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지만 부러워서 그런다고 생각하고는 잊어버렸죠. 몇 달이 지나고 결혼을 한다던 아가씨의 소식이 들리지 않았어요. 궁금했던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아가씨 결혼할 남자는 언제 데리고 오겠대? 그게 파토 났어. 뭐? 결혼하려고 보니까 사람이 엉망이더래. 그래서 안 하는 게 낫다면서 없던 걸로 했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본인 인생을 거는 건데 아니다 싶으면 바로 관둬야지. 안 그래? 아니 사람이 어땠길래 소개도 시켜주기 전에 관둔다는 말이야. 자세히는 나도 몰라. 연우 말로는 완전 쓰레기였대. 그럼 결혼 자금으로 가져간 돈은? 당신은 지금 파혼한 연우보다 돈이 먼저야? 파혼해서 마음이 아프지도 않는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해. 당신도 참 당신답다. 아가씨의 파혼 소식에 저는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아가씨는 TV를 보며 깔깔거리고 있었죠. 아가씨, 돈 내놔요. 뜬금없이 무슨 소리예요? 결혼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런데요? 결혼 자금으로 빌려준 건데 안 했으면 도로 돌려주는 게 맞죠. 빌려줬으면 그만이지. 뭐라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가져간 것도 아니고 매달 갚아주기로 했는데 이건 너무 억지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아가씨가 매달 돈은 주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결혼 준비 때문에 그런가 보다 나름 배려해준답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건데 해도 너무하네요. 오빠가 가족끼리는 안 갚아도 된대요. 네? 갚을 필요 없다고 그냥 쓰라고 했다고요. 무슨 헛소리예요. 차용증은 그럼 왜 쓴 거예요? 그건 그냥 언니가 원하니까 쓴 거고. 헛소리 집어치우고 내 돈 도로 돌려줘요. 그 돈 나한테 없어요. 몇 달이 지났다고 그 큰 돈이 없다는 거예요. 빚 갚았죠 뭐. 네? 아이 답답해서 못 살겠네. 돈 없으니까 배째요. 아가씨, 지금 난 아가씨가 무슨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할 말 없어요. 오빠가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이니까 오빠한테 가서 물어봐요. 아가씨는 귀찮다는 듯이 회피하려 했고 저는 아가씨를 붙잡고는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그제서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아가씨. 알고 봤더니 아가씨는 처음부터 결혼할 남자도 없었고 결혼할 생각도 없었어요. 빚을 내서 흥청망청 쓰다가 여러 군데에서 빚 독촉에 시달렸고 눈덩이처럼 커져버린 빚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되자 남편에게 연락을 했던 거예요. 때마침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남아있던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은 시어머니와 아가씨와 입을 맞춘 것이었어요. 빚을 갚겠다고 빌려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할 것이 분명했기에 저를 속였던 것이죠. 모든 것을 알게 된 저는 소름 끼쳤어요. 그렇게 큰 돈을 빚졌다는 아가씨에게도 놀랐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돈을 받아간 시댁 식구들에게도 놀랐죠. 특히나 한 집에서 한 입을 덮고 자는 남편이 지금까지 저를 감쪽같이 속였다는 것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힘이 풀린 두 다리로 겨우 집에 들어선 저를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가씨에게 미리 연락을 받았는지 제게 먼저 미안하다고 말했죠. 미안해. 그 며칠만 지나고 나서 사실대로 말하려 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됐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 당신이란 사람도 당신 식구들도 이제 지긋지긋해. 우선 진정하고 차분해지면 그때 이야기하자. 됐어.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아. 저는 남편을 밀치고는 방으로 들어와 누웠어요. 온몸에 힘이 없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속이 터질 것 같았죠. 속이 울렁거려서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남편이 쫓아들어와 저를 부축했죠. 이거 놔! 내 몸에 손대지 마! 남편의 팔을 뿌리친 채 저는 또다시 침대에 누웠어요. 힘들어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은 저에게 남편은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한 건 미안하지만 나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 처음에 나도 못해준다고 말을 했는데 엄마랑 연우는 신용불량자가 돼서 빚 독촉에 시달려서 힘들다고 계속해서 전화를 하지. 계속해서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어. 가족인데 그럼 어떡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갚아줄 돈이 있었잖아.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빚 갚으려고? 그리고 당신 아가씨한테 그 돈 안 갚아도 된다고 말했니? 그래. 뭐 가족끼리 꼭 그렇게 해야겠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당신 맘대로 그렇게 말해? 지 앞가림도 못하는 애한테 어떻게 받아? 우린 다시 모을 수 있잖아.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 정말 뻔뻔스럽다. 말 다 했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그냥 넘어가. 내가 왜? 그럼 어쩌자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꼴 보기 싫으니까. 미안해하던 남편은 갈수록 저를 가족은 모른 채 돈만 밝히는 사람 취급을 했고, 시어머니 역시 저에게 아가씨가 어려서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렇다며 나이가 더 많은 제가 이해하기를 강요하셨죠. 결혼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제 마음속 화병의 근원지였던 시댁.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졌어요. 아무런 의욕도 없고 삶에 대한 희망도 없었어요. 매일같이 누워만 지내다 보니 저는 점점 더 기력이 없어졌고 우울한 감정들에 갇혀 있었죠. 그러다 문득 계속 이렇게 지내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는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은 시아버지 제사로 시댁에 가고 없었죠.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을 꺼내 밥을 억지로 먹었어요. 그리고는 씻고 화장을 했죠. 빨간 립스틱을 발랐어요. 옷장에서 화려한 원피스를 꺼내 입은 저는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제사 준비가 끝낸 시댁 식구들은 절을 하기 위해서 서 있다가 저를 보고는 다들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니, 그 옷이 다 뭐냐? 제 옷이 어때서요? 시아버지 기일에 그런 옷이 가당키나 하냐? 전 제사 지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왔냐? 저는 가방에서 아가씨가 작성한 차용증을 꺼냈어요. 그것을 본 시어머니는 부들부들거렸죠. 제 돈 갚으세요. 제사상 앞에서 차라는 짓이다. 아버님이 빚내서 제사 지는 것 보면 퍽이나 좋아하시겠어요.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없는 살림에 구색 맞춰서 어찌 살아요. 물이나 하나 올려놓으면 되지. 뭐? 지금 남의 가슴은 난도질 해놓고선 정작 본인들은 아무렇지 않은 채 잘 살아가고 있네요? 당장 나가라! 네 집에서 당장 나가! 돈 갚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줄게요. 아니, 그래도 인연이? 시어머니는 차용증을 박박 찢어버렸어요. 남편은 도대체 왜 그러냐면서 며칠을 누워만 지내더니 정신이 나갔냐고 저를 끌어내려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밀쳐버렸고 발을 헛디딘 남편은 제사상으로 미끄러졌어요. 그 바람에 제사상 위에 있던 음식들이 다 바닥으로 떨어졌죠. 아니, 얘가 대체 왜 그래? 드디어 미친 거야? 제가 미치다뇨? 다른 말 하지 말고 약속 지키세요. 무슨 약속? 돈을 빌려갔으면 갚으셔야죠. 너 참 웃기는 애구나. 그 돈 너 혼자 번 거니? 너 혼자 벌고 애는 집에서 놀았다니? 가만히 있으니까 누굴 바보로 하나. 같이 벌어서 재산을 증식해놓고선 어디 자기 혼자 벌어서 이렇게 된 것 마냥 굴어? 이 사람이 번 돈은 벌써 다 까먹고 없어요. 이 집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뭐? 이 집 식구들? 인연이 터진 입이라고 이제는 배는 게 없다는 거냐? 어디 시아버지 제사상 앞에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집 식구 아니에요. 뭐?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소리냐? 네, 이혼할게요. 그래, 이혼해라. 나도 너 같은 며느리랑 같이 사는 거 소름 끼쳐. 돈밖에 모르는 돈벌레 같은 이라고. 어디서 저런 걸 데리고 와서는 집안을 풍비박산 만들고 있어?
웃어? 네가 지금 웃음이 나오냐? 기생충들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기생충? 천연이 어디서 감히? 그때 남편이 제 뺨을 때렸어요. 저 역시 곧바로 남편의 뺨을 때렸고 가방에 있던 이혼 서류와 각서를 던졌죠. 이혼해. 제가 던진 각서를 본 남편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각서의 내용이 떠오르게 됐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남편의 반응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종이를 뺏었어요. 아가씨와 같이 각서를 읽어보더니 개거품을 물고는 뒤로 쓰러졌어요. 이게 다 뭐냐? 이 사람이 저한테 쓴 각서예요. 아가씨한테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땡전 한 푼 받지 않고 이혼해주겠다는 각서예요. 이런 법이 어딨어? 너 지금 이걸 믿고 이혼하겠다는 게냐? 네, 저는 이제 이 집안과 얽히고 싶지 않아요. 누구 맘대로? 둘이 같이 벌었으면 헤어질 때도 반반 나눠야지 무슨 개소리야. 어머님 아들이 이렇게 하기로 저와 약속을 했다고요. 말도 안 된다. 이러는 법이 어딨니? 너 그 집 절대로 넘겨주면 안 돼. 어머니, 모르시나 본데 그 집 지금도 제 거예요. 뭐? 그 집 명의 제 거라고요. 이게 사실이냐? 왜? 대체 왜 그렇게 한 거야? 시어머니는 분하다는 듯이 남편을 쳐다봤고 남편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집을 계약할 때 서로 그동안 고생했다며 공동 명의로 하자는 제 말에 남편은 그동안 시댁 일로도 고생이 많았고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다 제 덕분이라며 제 명의로 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때 남편의 뜻대로 제 명의로 해놓은 것이 결국 제게는 도움이 됐어요. 시댁에서 한바탕 소란을 일으킨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 곧이어 남편도 들어왔어요. 남편은 제게 화를 내며 이혼 같은 소리를 하냐곤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 던졌어요. 저는 피식 웃었죠. 모의상식한 인간.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힘으로 겁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자 남편이 집어 던지려고 들었던 물건을 바닥에 내려놨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나는 이혼하기로 결정했고 이제 다 끝났어. 그래도 이건 아니지. 난 참을 만큼 참았고 이해할 만큼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참고만 살 줄 알았어? 이혼만은 안 돼. 왜? 돈이 아까워? 그래. 지금까지 힘들게 번 돈 땡전 한 푼 없이 이혼당하는 내가 불쌍해서 그런다.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니년 입에 다 들어가게 할 순 없어.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누구 맘대로. 당신이 이렇게 나와도 결국엔 이혼을 하게 될 테니까 괜히 서로 힘 빼지 말자. 누구 뜻대로 되는지 두고 보자고.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말했고 이런 걸로 몇 날 며칠 싸우던 저는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긴 싸움 끝에 이혼을 했어요. 제가 그토록 갖고 싶었고 희망을 걸었던 제 명의로 된 그 집은 하는 수 없이 팔게 됐고 시댁 식구와 아주 멀리 떨어진 타지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혼한 후 결혼을 하고 나서 생긴 화병도 자연스레 없어졌어요. 화병의 원인이 없어지니 약했던 기력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어요. 결혼을 하고 줄곧 돈의 노예로 살아왔는데 이혼을 하고 나서는 돈의 노예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어요. 지금은 누구보다 제 인생을 즐기면서 홀가분하게 살고 있죠.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제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